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대급 공급 대책이 이제 흔들리면서 최근에 사그라든 매수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추이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 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높은 부동산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역 가보실 텐데요. 먼저 용산구 원효로 4가에서 단독주택,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저희 오늘 핵심 지역 중심으로 물건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핵심 지역으로 오늘 일부 꾸며드린다 말씀은 드렸고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저희 용산으로 갑니다. 원효로 4가고요. 단독주택,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에서 걸어서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세가 7억 5천에서 14억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눌게요.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은 용산 중에서 원효로 4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원효로 4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국제업무지구 예정지라는 부분이 떠오르고 또 한 가지는 한강이라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팩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과 원효로 4가는 뭐 큰 도로 하나, 원효대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단독주택,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지분이 92.5제곱미터, 28평 정도 되는 넓은 평수의 단독주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대는 지금 28평 정도 되는 주택, 단독 같은 경우가 평당 한 5천만 원 지분당, 그리고 다가구 주택, 그 안에 이제 건물이 2층이나 3층으로 있는 경우에는 뭐 한 6천에서 뭐 7천대까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물건이 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가격대가 실제적으로 한 14억, 15억, 16억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도로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은 그거보다 좀 약간 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보다 더 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놓은 한 7억 5천 정도, 지분가로 따지게 되면은 뭐 2,670만 원 정도, 실제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서 절반가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한 물건들도 찾아보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산에 투자자들이 용산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근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용산이니까 재개발을 보시고 시세 차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성격이 상당히 급해요. 용산에 투자를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재개발은 언제쯤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해요. 그럼 제가 역으로 투자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는데 투자금은 뭐 적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이미 재개발이 확정된대. 또는 추진 중, ING 중에 있는 지역들, 뭐 확정됐으니까 추진을 하겠죠. 아니면 재개발에 가까이 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 있고 아직 재개발 확정이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일반적인 지역들, 뭐 쉽게 설명하면은 신축이 가능한 지역들, 뭐 그런 지역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 또 한 가지 더 집어넣는다고 하게 되면은 노후가 좀 있어서 확정 쪽으로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지역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확정된 지역과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금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금은 적은 돈으로 이쪽을 많이 쳐다보세요. 확정된 지역. 그런데 적은 돈으로 확정된 지역을 들어갈 물건은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작은 돈이라는 규모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산권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뭐 대표적인 부분이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 하나 사시려고 해도 10평짜리 빌라 하나 사시려고 하더라도 한 15억 이상은 매매가가 있어야, 뭐 그럼 전세가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뭐 대출 안 나오니까 거의 현금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한남 뉴타운도 규모가 약간 작은 청파 1구역 같은데, 청파 1구역 같은 데는 규모가 한남 뉴타운보다 좀 작죠. 그래서 금액도 조금 싸게 나옵니다. 10평짜리라고 하게 되면 매가가 뭐 10억에서 11억 정도. 뭐 평당 한 1억 2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빌라 10평짜리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5억에서 6억 정도를 매매가를 보시고 전세가를 감안했을 때 뭐 한 3억 5천에서 4억대 정도, 이게 집은 10평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이러한 물건들의 어떤 그 미확정된 지역들도 지분당 평당가가 5천에서 6천대 정도의 구빌라가 매매가로 나오죠. 신축 빌라는 뭐 1억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용산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개발권,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있고, 이제 뭐 향후 추진에 따라서 철도 지하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붉게 동그라미 친 지역 말고 한남 뉴타운, 뭐 유엔 빌리지, 한남 더 힐, 그리고 이 웨인 아파트 그 재건축하는 지역들, 그리고 이촌동, 그리고 용산역 일대, 숙대역 일대, 남학역 일대, 후암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들, 요 일대는 거의 아파트거나 고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나 재개발이 확정이 돼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역은 서계동부터 청파동, 원효로 일대, 후암동 일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후암동권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남산권이 있기 때문에 높게 짓는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고도 제한이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서울역에서 있는 서계동, 청파동 1, 2, 3과 원효로 1, 2, 3, 4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원효로 사가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리면은, 자, 용산역이 있죠?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철도 정비창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경부선을 타고 오시면은 용산역에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잡초가 자라고 있는 지역, 그리고 버스 정거장 일부 있는 지역, 뭐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공원 예정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효로 4가가 한강변에 붙어 있는 쪽이 4가, 바로 위쪽이 3가, 그리고 요렇게가 원효로 2가, 뭐 용문동, 청파동 3가, 2가, 1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지역은 이 원효로 4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강을 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요게 그 원효대로인데 원효대로를 기준으로 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돼야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확정이 돼야 시세 차익이 되냐?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 가격이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부분이 뭐 추진위만 구성되고 조합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뭐 예전에 올라갔지만 지금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 금액이 10억, 11억 됐다가 뭐 2주대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이게 아파트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원효로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2단계에 매입해서 여기서 팔거나 중간 단계에서 팔더라도 시세 차익이 나온다. 재개발이 꼭 안 되더라도 단계가 진행이 되었다. 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원효로 사각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한강변에 붙어 있고 국제업무지구에 붙어 있고, 이 국제업무지구라는 부분이 빌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3가 4가 쪽에는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이 돼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40억, 50억을 부르게 되면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바로 옆에 걸어가면은 직주 근접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다리 건너가면은 저기 아니네요. 원효대교 다리 건너가면은 바로 여의도죠. 뭐 걸어가도 뭐 한 3, 4분 정도면 원효대교 건너갈 거예요. 3, 4분 좀 짧나? 뭐 한 7, 8분 정도 건너가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이죠.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 놓으면은 향후 개발 압력을 받는다. 언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움직일 때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국제업무지구를 걸어갈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위치,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은 한강 조망권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가격은 더욱더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왜? 한강 조망권 가치는 그 옆에 보면은 동부 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는데, 공시 가격만 하더라도 뭐 한 10%, 15% 차이가 나요. 근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20%까지 차이가 나요. 20% 정도라고 하면은 2층 같은 경우가 제가 29억, 작년 이게 한 10월 정도 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0억. 그러니까 아래층이 2층이 23억인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 그 고층 나오는 기준들이 보면은 뭐 30억 후반대, 40억대 정도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기간 사이에 이제 가격이 몇 달 동안 올라간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한 20% 이상 가격이 차이 난다. 40억이 20%면은 8억. 8억이면은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조만큼은 차이 난다. 거기가 원효로 사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만 제가 볼 적에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은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주거지를 전체 면적의 10%, 그리고 90%는 업무시설로 이렇게 개발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고 최근에 발표났죠. 작년 5월에 요 주거지역 면적을 8,000세대, 8,000가구 정도로 하면서 약간 30% 정도까지 면적이 늘어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업무시설에 대한 면적은 70%로 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업무시설 면적이 줄어서 서운할 게 아니고 개발이 빨리 된다는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왜? 이때 발표할 때 어떤 부분이 발표가 났냐? 2023년 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그러려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2021년에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최저 단계를 최소한 준비를 해놔야 2023년 말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 이 면적 중에 30%를 잡는데 여기다가 지어야 될지, 여기다가 져야 될지, 여기다 져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0%에 대한 업무시설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가면서 개발 압력을 받고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재개발 추진이 빨리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기가 재개발되는 지역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재개발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재개발되는 확정된 지역에는 싼 물건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가격이 크게 시야차익이 날 지역, 원효로 4가. 특히 이 지역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인데, 요 위에 용산 전자상가가 있어요. 이 연장 전자상가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한 800% 정도 되는 뭐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보면 층이 낮게 돼 있죠. 그 향후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호텔이 만들어진 부분이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왜? 1980년 초반에 이쪽으로 이사 왔죠.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35년,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개발할 거다. 거기다가 현대차 부지 부분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수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건너가면은 여의도가 나오는데, 여의도 역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원효로 사가라는 부분 현재 개발지는 아니나 위치가 아주 좋다.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현대차 서비스 부지가 개발이 되고,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이 확정될 때는 이미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갈 거다. 지금 이 지역에서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지분 28평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때 보면은 평당 한 5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도로가 약간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핸디캡으로 해서 7억 5천 정도, 뭐 평당가 2,670 정도 아주 싸게 현재 나와 있고, 현재 전세가를 감안하게 되면은 5억 6천 정도로 소액을 투자한다. 자, 근데 역으로 이 지역에 가서 빌라 하나 사게 되면은 6억 정도 되는데, 10평짜리가 투자금으로 보면은 한 3억 5천, 4억 되거든요. 그보다 한 1억 5천 정도 더 주고 지분을 28평, 10평에서 3배짜리를 사는 투자, 원효로 4가의 단독주택입니다. 자, 원효로 4가에서 단독주택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 역시 핵심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에서 걸어서 6분 정도,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3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남 한복판으로 왔어요. 어떤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지역은 뭐 핵심 지역이죠. 우리가 다 아는 강남, 그 강남입니다. 그 강남의 논현동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 것은 뭐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강남권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투룸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사실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투룸보다는 오히려 거실 하나 크게 나오고 방 하나 크게 나오는 1.5룸이 낫더라. 그래서 가격대는 보면 똑같아요. 투룸이나 1.5룸이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가격대가 보니까 4억 5천에서 5억 한 중반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투자금은 4천에서 한 8천대 정도 형성이 되더라라는 부분인데, 이 강남권 같은 경우, 강남권 같은 데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다른 지역들도 다 많은데, 수요 많은 거에 비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게다가 공급할 부지, 땅은 더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다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들은 손재해 있고, 공급해야 될 땅 자체가 없다니 땅값 자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남의 이제 그 논현동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9호선 라인이에요. 9호선 라인인데 신논현역과 언주역 이렇게 해가지고 논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현 1동 이쪽 지역에 속해져 있다. 신논현역과 언주역을 좀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신사역에서부터 강남역 양지역을 이루어지는 강남대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 도로변들, 뭐 보건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빌딩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크다라는 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사거리마다 지하철역 하나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강남권이에요. 거기다 학군 좋죠. 뭐 이러다 보니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직장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강남이다. 근데 그 비해서 개발할 부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변의 개발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자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인데, 이게 그 작년 말쯤에 지구 단위가 추진이 되면서 이 지역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실리콘밸리로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과 호텔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요 라인 중에 이 서초대로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 지구 단위가 5개로 결정이 되면서 롯데 칠성 부지가 요쯤이 됩니다. 그 지역에 실제 그 지구 단위 그 서초구청에서 낸 계획으로 보면은 250m, 거의 한 60층 정도 되는 빌딩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와서 뭐 요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국제 업무지구, 한정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영동대로 지하화 이런 그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이 한남에서 양재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수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그 교통 라인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현재 그 강남역까지 빨간색으로 신분당선이 와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와 있는데, 현재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나서 실제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신사역에서 용산을 거쳐서 서북부로 연장을 하는 그런 라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삼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지하화가 되면서 뭐 GTX 노선도 현재 그 A 노선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리고 GTX D 노선 뭐 이제 예정이 이제 어떤 뭐 현재 그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부분도 요 삼성역 쪽을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후에 뭐 111층짜리 빌딩, 그리고 건너편에 종합운동장 개발까지 연계를 해서 뭐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삼성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룸을 가서 보니까 금액대가 6억 중반대예요. 6억 중반대인데 거기도 아주 좋은 물건들은 한 4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더라. 자, 그런데 가격대로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아까 소개드리는 부분이 4억 중반에서 5억 중반대. 삼성동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중반. 무려 2억 정도가 갭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가치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보사 부지 부분, 뭐 철도 경부 지하화, 서초대로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이제 그 교통 관련된 부분 앞에서 설명을 좀 다 드렸고, 자, 그래서 이 강남권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직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는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지역, 학군 하면은 강남이죠. 뭐 대치동권. 그리고 개발 호재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런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개발이 되면서 공급 부지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가 돼요. 강남 쪽이. 가격이 새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머지 따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강남권이다. 근데 강남권에 재건축 아직 할 거 많죠? 뭐 이제 그 개포동권이 마무리 단계고, 이제 대치동권, 잘 아시는 음마아파트, 우성, 선경, 미도, 그죠? 그리고 압구정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청담동권. 상대적으로 이 길 건너서 서초구도 개발이 거의 한강변은 마무리가 됐고 송파구도 마무리가 됐어요. 유독 강남부만 안 돼.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가격은 자연히 끌려 올라간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똘똘한 한 차례를 좋아하시잖아요. 강남구로 오거든요. 그래서 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강남권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오늘 그 논현동에 다세대 주택이 4억 중반에서 5억 중반대가 정도가 됩니다. 자, 전세를 감안하시면은 실투자금이
물건 좋은 물건 선택하시면은 반값인 4천대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옆에 삼성통고 같은 경우에 6억 중반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가격이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논현동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앞서도 용산 얘기까지 지역의 힘이 아주 단단한 그런 지역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1638-3994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100원 듭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막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함께하십시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겁니다. 제가 지역 좀 살짝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하남이네요. 가미동에서 1.5룸 아파트 기다리고 있어요. 준강남권이어서 이 지역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함께 해보시고요. 이어서 성북구 장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남이라는 지역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감탄사가 절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자주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지역은 아닌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가미동이고요. 1.5룸 아파트 3호선 연장선 가밀역에서 이제 예정역인데 걸어서 3분이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공급 면적이 38제곱미터 1.5룸 아파트인데 시세가 3억 2천에서 4억 6천 선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2천에서 3억 6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우리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투자 포인트 한번 저희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최근에 뉴스를 많이 접하셔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신도시급 택지 지구 안에 소형 아파트들이 지난 수년간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추천드릴 현장 역시 서울을 접하고 있는 가밀지구의 소형 주택입니다. 가밀지구의 소형 민간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2020년부터 2021년에 대다수들의 아파트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민간 주택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가밀지구는 서울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잠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일대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수혜까지도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가밀지구에는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아직 예정지이긴 하지만 역 예정지가 이곳 현장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교통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 풍부하겠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잠실이나 강남권에 직장을 둔 이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 정말 가까운 하남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구역상 경기도 하남이지 강남 생활권, 잠실 생활권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남시 감이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1.5룸 아파트예요. 주변의 거주 환경, 입지 여건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하남시 감이동은 이미 기완성된 1기, 2기 신도시와 예정된 3기 신도시보다 서울 강남권 역세권이 초인접해 있습니다. 게다가 감일지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20년도에 입주를 했거나 21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주변에 소형 민간 주택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곳의 소형 민간 주택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일지구가 서울 강남권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서울 강남권까지 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실역까지 거리는 자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 삼성역까지는 약 25분 정도,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자차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9호선 이용이 가능한 둔촌 오륜역까지는 버스로 약 3정거장, 그리고 5호선과 9호선 이용이 가능한 올림픽공원까지는 5정거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5km 정도 떨어진 잠실역에 롯데 백화점이 있고 또 2에서 3km 안에는 위례 스타필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5정거장과 자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올림픽 공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인해서 3호선 감일역이 아직 예정지이긴 하지만 도보 약 3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천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남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배워서 그리고 또 투자를 해봐서 체감으로 알잖아요. 늘 부동산 투자는 강남과의 접근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저희 지금 만나보는 하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실 같은 경우는 자차로 한 15분 정도면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실과 강남권에 직장을 두신 직장인들이 참 선호할 만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막 복잡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사뿐하게 가뿐하게 올라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지리적인 이점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게 지하철역이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감일지구는 삼성역과 잠실역이 가깝기 때문에 우선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역과 잠실역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마이스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국제 업무와 관광, 또 전시, 컨벤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등이 융합된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약 100만 평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5km 정도 떨어진 감일지구 역시 이곳의 수혜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은 도로는 지하화되고 지상은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의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GTX A노선과 GTX C노선, 또 위례 신사선 등 5개의 광역 지역 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과 공공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가 국제교류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하루 교통 이용객만 약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 연장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송도와 하남 도시철도를 경전철이 아닌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남시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밀지구는 행정구역상 하남에 속하지만 서울 송파구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택지지구 지정 당시에 교통 대책이 없어서 서울과 직선거리가 가까워도 실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3호선 신설역 확정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하남 도시철도는 총 길이 12km로 기존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가밀지구와 또 교산 신도시를 거쳐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열량짜리 전철로 건설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간격, 평상시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직 예정지이긴 하지만 역 예정지에서 도보 약 3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교통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는 강남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선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면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3호선으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대중교통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와도 상당히 가깝다라는 거 호재 언급해 주셨고요. 자,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 아파트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입지 확인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밀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인데 그러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이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편형이지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기존의 소형 편형과 비교했을 때 세대 내에서 보일러실과 실외시기를 밖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인지 내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축이면서 풀 옵션까지 갖추고 있다면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겠죠.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거. 3호선 가밀역, 예정역으로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1.5룸 아파트인데요. 금액적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3억 1,500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희소자금 약 500에서 1천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희소자금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액적인 구조까지 일러드렸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 잠시를 차량으로 1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하남에서 1.5룸 아파트 전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하십시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 열어놨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성북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위동이고요.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5천. 지금부터 장위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위동 하면 이제 장인뉴타운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지역이었던 장이 뉴타운이 일부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었지만 추진이 확정된 지역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이 12구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됐지만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의 장이 뉴타운과 또 이문 뉴타운, 또 기름 뉴타운 등 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많아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뉴타운 재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GTX C 노선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곳 장이동은 향후 강북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이 뉴타운으로 이제 속하게 된다면 뭐 이제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곳은 장이 뉴타운 중 12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지만 재개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장이 뉴타운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에서 도보 약 7분 정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동북선 경전철로 인해서 신설되는 역을 도보 약 1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만 약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용 인구만 해도 9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 현장 인근에 이마트와 현대, 롯데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쇼핑몰 등이 위치해 있고 오동 근린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숲세권 또한 누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병원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이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곳. 그래서 예전부터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아서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에요. 장위동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뭐 장이 뉴타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시겠죠?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이 뉴타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였습니다. 현재는 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있어서 기존의 반 정도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추진되는 곳들만 해도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입주를 한 곳들은 현재 30평대 아파트 기준 거래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인데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약 4만 5천여 평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하는 산업사업으로 약 2조 6천억에 달하는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1호선 광운역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물류부지를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동부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상 약 46층의 복합 건물과 총 2,4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동부간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이원화로 지하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지역 내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해 중랑천의 자연성 회복 및 차량 정체, 도로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지하화에 따라서 중랑천의 약 22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 면적 증가와 또 6차로에서 8차로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GTX-C 노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8분 30초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또 올해 착공한 동북선 경전철은 1호선과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강남과의 접근성 더욱 향상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하남 얘기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이동 역시도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우수한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성북구 장이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호재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괜찮을런지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12구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또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축이면 풀 옵션으로 또 이제 임대 놓기 좋은 그러면서 이제 장인 뉴타운이라는 호재까지 반영이 된다면 수익과 차익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구조 한번 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평균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금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에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실투자금 약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장일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물건 정보 성북구 장이동에서 함께 나눠봤고요. 두 지역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1 상담 정보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억대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재개발 투자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꼭 상담 받으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개발 관련해서 또 소액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